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진로와 직업선택 챕터 6 진로 능력 개발과 진성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될 강의 순서로는 제1절 직업 능력 개발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제2절 진성 리더십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 진성 직업 능력 개발 실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과목 영상으로 수업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시죠? 직장 다니시면서 또 가정의 일을 하시면서 때로는 엄마의 역할을, 또 때로는 아내의 역할을, 또 때로는 남편의 역할을, 그리고 또 심지어 며느리의 역할도 하고 계실 거고, 또 심지어는 시어머니의 역할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건 역시도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직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능숙하게 잘 하려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마음의 공부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업 능력 개발에 의해 우리가 책은 145페이지입니다. 직업 능력 개발에 의해서 직업 능력 개발 개념입니다. 자, 1. 직업 능력 개발과 경력 개발입니다. 우리는 잠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켰습니다. 우리는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일을 경험을 하고, 더 나아가 직업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변화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습득하고자 끊임없이 학습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은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행위를 직업 능력 개발 및 경력 개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있고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습득하고자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맞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일을 경험을 하는데,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일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우리의 생애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직업의 개념 말고, 우리가 태어나서 자녀의 역할로, 그리고 결혼을 해서 배우자의 역할로, 그리고 배우자가 됨으로써 갖게 되는 많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 경험했을 때 그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주어진 역할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습득하고자 끊임없이 우리는 학습을 하고 있고, 우리는 열심히 지금 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능력 개발과 경력 개발을 아주 짧게 말하자면,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떤 보수가 주어지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생애 주기별로 하나의 직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의 군으로서 한 개의 직업이 있었다고 친다면, 예전에는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만 하였다면 이제는 디지털을 하여야 되고, 또 거기다가 더 잘하려면 소통까지 잘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날이 우리가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는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습득하고자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직업 능력 개발과 경력 개발이라고 하고, 직업 능력 개발과 경력 개발의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직업 능력 개발의 정의는 심리 사회학 관점 중심으로 법과 제도는 이러한 관점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서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하는 훈련을 직업 능력 개발이라고 정의를 하고, 훈련 지원 사업을 위한 근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력 개발은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서 일과 관련하여서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직무 관련 태도나 능력 및 성과를 향상해 나가는 과정으로 개인을 넘어서 조직과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경력 개발은 경영학적인 관점으로 개인과 조직의 공동 참여를 중시를 하며 개인이나 직무, 가정의 상호작용과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넘어서 그들이 함께하는 조직의 체계적인 인적 자원 개발을 포함합니다. 대다수 전문가는 개인적인 측면의 경력 개발은 개인적인 경력 계획, 즉 직업이나 직무 선택, 조직을 선택한다든지 자기 경력을 개발한다든지에 초점을 맞추나 조직적 측면의 경력 개발은 경력 관리, 모집 및 선발, 그리고 배치, 평가, 훈련의 개발에 초점을 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경력 개발과 개인의 경력 개발도 국가의 법체계 안에서 운영이 되므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의 제도를 기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실행은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진행이 되므로 행정 관점에서 벗어나서 개인과 이를 둘러싼 환경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정과 실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실용성을 살펴보고 질적 지원을 담보하는지 객관적인 관점을 담아내야 하며 그것이 상호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구조적인 상황들에 대한 성찰입니다. 사회 심리학이나 경영학적인 관점 용어 정의를 넘어서 한 개인의 삶의 기준으로 본다면 개발 정의가 교육을 넘어서 배우고 익혀서 체화하는 학습의 관점으로 확대가 되어서 평생학습의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교육사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졸업 이후에 평생교육사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해야 되고 경력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졸업한 이후에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공부한 것이 크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지금 능력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많이 섭득해서 끊임없이 학습해서 이 학습한 것을 무엇을 합니까? 우리 타인들, 다른 노인이나 시니어들, 시민과 주민들, 또 심지어 학생들에게 이런 끊임없이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책 146페이지입니다. 지금 능력개발 목적과 현재입니다. 기대수명이 80을 넘어서 점점 길어지면서 사회보장체제도 100세 시대를 기준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세대가 길어졌고 함께 소통해야 하는 세대가 다양해졌음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우리가 2009년, 2008년 그때 13, 14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나왔던 이제 보험들이 뭐 20년 난 만기, 80세 만기 아니면 30년 만기, 80세 만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때만 보더라도 80세까지만 살고 나면 거의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간다라는 그런 마지막 마무리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20년 만기, 100세 만기 아니면 20년 만기, 20년 납을 다시 또 시작을 해서 20년 만기, 20년 납, 20년 만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연결하는 보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사회보장체제도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지금부터 10년 후가 되면 130년을 바라보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반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있다고 믿습니까? 그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능력 개발, 목적, 우리는 100세 기준으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능력 개발을 해야 된다. 이는 한 세대가 길어졌고 함께 소통해야 하는 세대가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몇 세대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손주가 있고 딸이 있고 아빠가 있고 그리고 할머니가 계시면 보통 어때요? 4세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5세대를 지금 만날 수도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 이제 88입니다. 88인데 저희 지금 이제 그 조카가 결혼을 해서 조카의 딸이 지금 23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만약 빨리 결혼을 한다면 어때요? 또다시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요렇게 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면 그림이 깨끗하지 못한 점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냥 저만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세대는 다시 시작을 해서 저희 어머님 세대입니다. 아버님 세대. 자, 2세대는 저희 세대예요. 3세대는 저희 딸 세대입니다. 4세대는 딸의 아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5세대는 쭉 연결이 되면서 이 아이가 빨리 성장을 해서 20살, 25살쯤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 세대가 함께 소통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노인이 되어도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왜냐? 얘네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소통이 되려면. 예전에는 만나는 세대폭이 좁았다면 지금은 만나는 세대폭이 아주 길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빠른 사회 변화와 플랫폼 기반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의 결합을 넘어서 물리적인 공간 및 기계와도 융합하는 세상과 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답니다. 이제 심장이 뛰지 않은 거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하트 모양이 안 예쁘네요.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심장에 조금 이상을 느껴서 병원을 갔었는데 이 심장이라는 이 이제 또 장기가 또 정말 이상하게도 정말 그때 문제가 있을 때 사진이나 이렇게 뭐 엑스레이나 MRI를 찍지 않으면 나타나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라고 하고 응급실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셔서 자는잠에 가셨대요. 그런데 그것을 또 빨리 발견해서 빨리 그 상황을 인지한 기계가 인지를 해서 우리 몸에 뭘 넣습니까? 심장에 도구를 삽입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인간과 기계와의 결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 및 기계와도 융합하는 세상과 마주하고 있고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도 상호작용이 밀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화의 속도만큼 학습을 하는 것도 폐기학습하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국가는 이와 같은 사회현상에 적응을 하고 지속적인 학습으로 국민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급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 실행의 기반은 국민평생지급능력개발법과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표 6-1에서 제시된 법의 목적으로 지급능력 개발의 방향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인간 개인의 삶의 만족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6대 영역으로 분류를 하고 그중 지급능력 개발은 한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은 것은 국민평생지급능력 개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다양한 시행을 통해서 자기 지급능력 개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접적인 일자리와 직업 환경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법의 지원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얻고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일자리와 연결되지 못한 경우에 생애 전환기의 4차 산업 유망직종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직업을 찾지 못한 경우 사회경험을 연결해 창직을 했음에도 양질의 직업을 얻지 못한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훈련 직종과 내용, 양성 인력의 수와 수준 등 산업사회와 괴리가 되거나
정부 행정 절차의 복잡화, 생산에 대한 공정, 업무 진행상의 여유, 인력 부족, 훈련 비용, 인정 금액의 가소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표면적인 것도 있지만 제도 안에서 능력을 개발하여서 직업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직업과 연결되는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직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갈등과 사회적 방황을 하는 내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도권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지원제도 수립의 기반을 만들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본 단계를 넘어선 경우에는 실질적인 개인의 직업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를 넘어서 상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제시하는 직업 능력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목적을 넘어서 그 내용과 실천을 담보로 하는 규범적인 목적도 중요한 고려 대상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표 6-1 법 제정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이 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경상도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빨리 막 하게 되니까 경상도 말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간혹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는 한번 웃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하하하 하고 한번 웃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법 제1장 제2조입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과정을 제외한 학력에 대한 보완교육이나 성인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에 대한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사로 평생교육사를 취득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프리 강사로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나왔죠. 학력을 보완하는 교육자로도 될 수가 있고 성인문자 해득을 하는 강사도 될 수가 있고 직업능력을 향상하는 교육. 여기서 말하는 직업능력이란 어떤 게 있습니까? 바리스타나 우리가 등등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도 직업능력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디지털 배움터에서 디지털 배움터 강사 또는 스푸더즈를 모집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바우처도 가능해요. 그리고 제 딸이 지금이 2023년도니까 2022년도 디지털 배움터 스푸더즈로 활동을 하다가 강사로 잠시 활동을 했는데 그 이력이 부산시 그 디지털 스포터즈 관련하는 회사에 이게 서로 연계가 되어서 딸에게 계속 어디에 취업하지 않겠냐고 디지털 관련한 그 행정부서에 뭐 이렇게 와서 업무를 봐주십시오. 아니면 디지털 강사로 강의를 나가주십시오 하고 계속 저희 딸에게는 연락이 온답니다.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좀 이렇게 업무적인 일들이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는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딸에게는 연락이 온다고 해서 젊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면 우리가 말했던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하면 이 젊은 층들에게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부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장 1조입니다.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 지원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을 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 창출, 고용 촉진, 고용 안정 및 사회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를 하고 능력 중심 사회의 구현 및 사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교육사를 가지고 뭘 하지요? 라고 저한테 간혹 물어봅니다.
자, 평생교육사는 모든 국민을 평생에 걸쳐서 직업 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촉진할 수 있고 고용 안정 및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대단한 역할을 하시는 사회 우리가 평생교육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 제1장 1조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그 평생에 걸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답니다. 여러분들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밌는 일을 찾아서 그 즐겁고 재밌는 일로 수익을 창출하는 평생교육사로서 한 발을 내딛는데 오늘 이 수업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직업능력 개발의 발전과 지원 사업의 이해입니다. 책은 147페이지입니다. 직업능력개발법의 변천입니다.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967년 1월 직업훈련법 제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약 60여 년이 되어갑니다. 한국전쟁 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주도의 지원으로 산업화와 빠른 세계 변화에 맞춰서 눈부신 성장을 한 것처럼 직업능력 개발 역시 국가 주도로 진행이 됨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을 하여 배치하여 국민 소득 증가에 견인 역할을 하였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1976년 사업주 직업훈련 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직업훈련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고 1995년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1997년 IMF 이후에는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하기 시작하였고 국가는 새로운 직업능력 개발 체제를 구축하고자 직업훈련 기본법을 폐지를 하고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을 제정하여서 시행을 하였는데 이 법은 2004년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동안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을 하고 코로나19의 현실을 겪으면서 개인에 맞춘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하고자 기존의 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생교육법과 혼재되어 있어서 통합 관점의 법령으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많은 정책은 법을 기준으로 하나 부처별로 분절되어 시행하고 관리되면서 자원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운 한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책은 법을 기준으로 하지만 부처별로 법이 다르다 보니 때로는 그 부처별로 다른 그런 어떤 법 때문에 우리가 많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각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양적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면 초연결 플랫폼 시대에 부합되므로 국민의 요구에 맞게 통합되어서 질적 성장을 위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 사업 이해와 현 주소입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훈련으로서는 사업주와 개인과 기타가 있습니다. 사업주 민간훈련으로는 사업주 직업 훈련 지원, 유급훈련 포함이 됩니다. 유급휴가가 훈련으로 포함이 되고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입니다. 그리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개인이 할 수 있는 민간 훈련으로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그리고 일반 직종 훈련.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훈련. 제가 조금 전에 디지털 배움터 말씀드렸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훈련.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부각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해두시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진로나 창업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책이 진로와 직업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대면 수업에서는 이런 다양한 디지털에 관련한 수업도 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